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또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한 건데요. 다만 무고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와 남은 수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사회일보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사건을 길게 늘려보면 가로 세로 연구소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자, 이 전 대표에 대한 관련 의혹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나열해 주시죠. 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수사해온 사건들은 성매매와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무고 의혹 등인데 네. 모두 고발 사건들입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건 이른바 성상납 의혹인데요. 지난해 12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 전 대표가 대가성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접대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 등을 알선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별도의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6차례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김 대표 측은 지난 2013년 2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명절 선물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측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와 관련해서 화장품 세트를 보냄으로써 약 900만 원의 현물 접대가 있었다는. 어떤 증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 이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뭐 반박할 게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함께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접대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세현 측을 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혐의를 나열해 줬는데 이 가운데서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 없다 유무에 관계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의 성접대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 대표 측은 지난 2013년 2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 대표가 운영하는 아이카이스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매매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이미 지났기 때문에 혐의를 확인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경찰은 실제로 이 전 대표가 성접대 등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방금 윤 기자가 성접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다고 했는데 이건 잠깐 기억했다가 잠시 뒤에 무고 혐의와 좀 연결해서 듣기로 하고, 자, 경찰이 이 전 대표가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 수재 혐의도 불송치 결정했죠? 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는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김성진 대표 측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전 대표에게 수차례 금품과 향응도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알선 수재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서 2013년과 2014년에 접대했다는 주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5년 9월까지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이번 달까지긴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접대 등 모두 하나의 범죄로 묶고 나면 그래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이 부분 경찰 어떻게 본 겁니까? 네, 고발인 측은 2013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9월까지의 접대를 묶어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사항이 하나의 범죄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예.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오는 25일까지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그러나 경찰은 포괄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고발인 스스로 2013년에는 박 전 대통령 방문, 2014년엔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2015년엔 관계 유지가 목적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시기별로 접대 목적이 달라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잠깐 이해도끼 위해 정리하면 4가지 혐의 가운데 성상납 의혹 불송치, 알선 수재 혐의 불송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라는 방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증거인멸 교사 의혹은 이 전 대표 측근인
김철근 전 국민의힘 정무실장이 김성진 대표 측근을 만나 성접대 의혹 폭로를 무마하고 그 대가로 7억 원대 투자 유치를 해주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이 강제 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무고 혐의 역시 성상납 의혹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세현 측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김성진 대표 측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전 대표를 고발한 겁니다.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고선 받지 않았다고 말하며 네. 가세현을 고소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앞서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무고 혐의를 남겨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선 성상납 등이 있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예.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선 별도로 밝히지 않은 것도 이를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네. 결국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으로 처벌받진 않더라도 무고 혐의 수사 과정에서 실제 성상납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법조계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이나 무고 사건을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성상납이 과연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사실관계 확인이 있어야 명예훼손인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냐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오늘 이 기사를 오전부터 쭉 들여다봤는데 마치 메비우스의 띠같이 성상납 의혹은 불송치인데 이걸 들여다봐야 무고 혐의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또 다룰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계속 연결돼 있는데 결국은 이 전 대표가 한숨 돌리긴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남은 수사 결과가 또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전 대표 측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전 대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SNS를 통해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는 게시글만 어제 올렸습니다. 핵심 혐의가 불송치되긴 했지만 무고 혐의 등이 남은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인 거로 풀이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성상납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당연히 불송치한 것이라며 남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불송치라는 게 혐의가 없다는 뜻과는 결이 다르다며 면죄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비대위 지금 가처분 신청하면서 계속 공세 이어가고 있는데 남은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은 다음 주에 또 한 번 법정에서 격돌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지난달 말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멈추게 한 뒤 국민의힘은 당원을 고쳐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는데요. 이 전 대표는 당원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 모두 무효라며 다시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1차, 2차 가처분 신청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3차, 4차, 5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3차, 4차, 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는 28일 신문한 뒤 함께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1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준 재판부가 이번 가처분 사건들도 맡게 됐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까지 듣겠습니다. 네, 사회부 윤성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